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효정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반도체 섹터가 폭락이 나오면서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이 미국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한국까지 영향을 준 건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반도체 랠리는 끝났다. 이제 폭락의 시작점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직접 메모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비전처럼 반도체 장비를 담당하는 종목들은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시청하시기 전과 후에 이 시장을 보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화비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1차적으로는 직접 메모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실적 수혜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기존 공장만으로 늘어난 메모리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에 생산 공장을 증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새로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해지죠. 바로 여기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AI 버블 논란으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한 차례 꺾이면서 2차 상승 때 이미 신고가를 갱신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후발주자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 후발 라인에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장비주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뚜렷한 모멘텀과 실적이 함께 받쳐줘야겠죠. 사실 4분기부터 하나비전의 실적 개선은 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처럼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모호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는 확정된 수준입니다. 올해 하나비전의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은 SK 하이닉스로부터 이 HBM용 TC 본더 계약을 잇따라 수주했고 누적 규모는 약 8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관련 업계 보도에 따르면 TC본더 한 대의 가격은 대략 20억에서 25억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생산 확대 과정에서 연내 60에서 80대 추가 도입을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단순히 수량의 단가만 곱해봐도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이 잠재 매출 풀의 규모가 꽤 크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는 한화비전을 예전처럼 단순 보안 카메라 회사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C본더는 말 그대로 열과 압력을 활용해서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인데요. 쉽게 말해서 HBM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릴 때 이 적층 구조를 흔들림 없이 꾹 눌러 붙여주는 공정의 핵심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비는 한 라인에 여러 대가 필요하고 생산 라인 증설이 있을 때마다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HBM 증설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장비 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한화세미텍은 HBM용 TC 본더를 양산 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고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전시와 평가 활동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한편 메모리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장비의 기술력 역시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차세대 표준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업체들이 차세대 HBM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 로드맵을 제시했고 관련 장비의 본격적인 매출 시점이 2027년 전후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은 규모 자체가 지금과는 급이 다릅니다.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시장은 2032년까지 약 233억 달러 수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장비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2024년 15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32억 달러 정도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화로 단순 환산하면 기술 시장은 약 30조 원, 장비 시장은 약 4조 원 규모라서요. 조단위 시장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화비전은 내년 초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 계획을 내놓은 상태고 이미 SK 하이닉스의 샘플 장비를 공급해서 성능과 안정성 데이터를 축적해왔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약 600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핵심 공정의 내재화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타이밍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대체로 HBM4E 구간에서 HBM5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삼성은 공식 보도를 통해서 HBM4E 16단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4 개발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차세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화비전이 양산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하고 초기 수주까지 이어낸다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사실상 대장주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해지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3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밑돈 부분은 분명 아쉬웠지만 장비 부문에서는 70온도 실질 수주와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 진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중장기 성장축을 중심에 두고 볼 시점인데요. 앞으로는 수주 공시와 고객사 다변화, 실적 개선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흐름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분출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하이닉스의 라인 증설 일정과 하이브리드 본더 평가 결과가 맞물리는 순간 그때는 차트 위에서 완전히 다른 모양의 캔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뉴스 흐름 속에서 바로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하나 잡아보면요. 이 과거 주가 흐름에서 강한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이 지금은 저항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를 뚫어내는지가 1차 관찰 포인트가 될 거고요. 동시에 과거에 크게 개파락이 나왔던 45,000원 부근을 1차 지지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범위 안에서 주가 움직임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아는 게 중요해서요. 유튜브 댓글에 본인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